그렇고 여러 어르신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셔가지고 점점 병원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 통해서 어르신들이랑 우리 지역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병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는 이제 무릎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무릎은 또 이제 어느 정도 뭐 여러 이제 정보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또 무릎 말고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또 크고 중요한 관절 중에 하나가 어깨가 있습니다. 어깨. 예, 그래서 어깨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뭐 질병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증상이랑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본인이 예방할 수 있는 거 운동 같은 거 법 같은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전부 다 이제 오십견이라고 하시죠. 그 진료를 보면 제가 이제 무릎이랑 어깨를 주로 보고 있는데 오시면은 어깨가 아프다라고 오시면 되는데 이거 오십견인 것 같아요라고 오세요.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 그 어깨가 아프다고 다 오십견은 아니고 오십견은 뭐예요? 오십견이라는 게 결국은 오십견은 병명이 아니고요. 그 증상 일반적인 우리 관용어라고 하죠. 그냥 막 쓰는 말이에요. 정확한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50세, 그건 50살쯤 50살 전후로 해서 어깨가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자주 생겨서 어깨가 굳고 그래서 이제 관행적으로 오십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그러시는 거죠. 아이고 나는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이게 오십견이 온가 봐. 그러면 오십견이 아니고요. 대개 그런 분들은 오십견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제로 오십견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오십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고 그러니까 관용적인 그 단어고 일단 오십견이라고 하는 정확한 병명은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하는데 좀 어렵죠? 네,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유착이라는 게 뭐예요? 굳었죠? 눌러 붙어가지고 굳어요. 굳고 그게 이제 뭐가 굳었냐? 관절이 굳어버린 거죠. 그래서 팔이 안 올라갑니다. 절대. 그럼 나도 팔이 안 올라가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파서. 근데 아파서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굳어서 안 올라가요. 굳어서. 그래서 자기는 아파서 못 올리지만 저희가 진찰할 때 이렇게 잠깐만 조금만 참으세요. 잠깐만요 해서 여기 이렇게 올라간다. 이건 오십견이 아닙니다. 절대. 예. 유착성 관절 낭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또 나올 거고요. 그래서 모두 오십견이냐? 아니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느냐? 만약에 오십견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저게 진짜 오십견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병원 안 오셔도 좋아져요. 가만히 계시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집에서 하는 것들 그런 것만 하시면 좋아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짜 오십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어르신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깨가 아프시면 병원 오셔서 오십견이냐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물론 오십견도 치료를 하면 더 빨리 좋아지겠죠. 더 많이 좋아지실 텐데 뭐 이게 병원이라는 게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비용이 드는 거고 뭐 주사 한 대 맞으려도 또 뭐 싼 거는 뭐 몇천 원서부터 몇만 원짜리 주사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를 꼭 맞아야 되는 거냐? 맞으면 좋아지십니다. 맞으면 빨리 좋아지시는데 아이고 나는 지금 먹고 죽을래도 없는데 돈이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거냐? 그럼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는 솔직히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진료실에서 나는 이래저래 해서 형편이 좀 어려운데 이거를 꼭 맞아야 되는 거냐? 맞아야지 넣는 거냐? 맞으시면 빨리 낫지만 혹시 그러시다면 이렇게 저렇게 집에서 열심히 운동하시고 저한테는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오셔서 이렇게 한번 체크하시고 약만 좀 타가시고 하시면 됩니다. 약 타가시는 거는 뭐 한 뭐 몇천 원이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 하시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 의사가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거는 정말 꼭 해야 되는 거면은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꼭 하셔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조금 가족분들이랑도 좀 상의하시고 해서 한번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일단 권해는 드리지만, 왜냐하면은 하면 좋으니까, 도움은 되니까 권해는 드리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 병원들이 다 그런 병원들이 별로 없죠. 뭐 가면은 꼭 뭐 해라, 뭐 검사해라, 뭐 해라 해서 하고 나면 뭐 이렇게 뭐 몇만 원씩 나오고 이러면 참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는 이제 그런 것 좀 안 하려고, 지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와서 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이게 전부예요. 이게 되게 어깨가 아픈 질환이 굉장히 많지만, 무릎도 마찬가지죠. 되게 많지만 크게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뭐 다치는 게 있고 이런 것처럼 어깨 통증은 주로 여기 중년이라고 나왔지만 거의 이제 요즘은 뭐 60세, 70세까지 중년이라고 하니까요. 워낙에 평균 수명이 높아져서 이제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명은 아니지만 워낙에 잘 알고 계시니까 50견이라고 써놨고요. 유착성 관절 낭염, 그리고 석회. 석회겠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석회가 있다 없다. 석회가 있는 게 그 병 진단에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회가 있다고 해서 꼭 아픈 게 아니고, 석회가 없다고 안 아픈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석회가 있고 없고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석회성 건염, 이거는 아주 특징적인 병이에요. 아주 특징적인 병이기 때문에 이건 또 뒤에 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깨 힘줄 파열, 힘줄이 끊어졌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크게 세 가지니까 설명을 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석회성 건염은 워낙에 증상이 특징적이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설명만 들으시면 금방 알아요. 이거는 뭔가 석회가 껴서 정말 큰일 났구나, 많이 아프겠구나, 많이 아프구나, 아시기 때문에 되는데, 요거랑 요거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사실 그것만 잘 구별하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저희도 치료하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일본에서 유래한 건데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다들 알고 다들 쓰면은 써야죠. 네. 그래서 요게 말씀드렸죠. 유착성 관절 낭염입니다. 유착. 동결. 얼어버렸다고 그러죠. 어깨가 얼어서 안 움직여요. 얼면 어떻게 해요? 얼면은 뭐 얼음이 이럴 때는 단단했다가 저럴 때는 물렁했다가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언 거는 딱딱하잖아요. 어떻게 되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널널하고 이제 좀 관절박은 부드러워야 되는데 굉장히 딱딱해지고요. 굳어버려요. 그래서 본인도 못 올리지만, 팔을 못 움직이지만 누가 옆에서 움직이게 해주려고 해도 안 움직여요. 아파서가 아니라 실제로 굳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0견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50견은 그 대신 다른 원인이 없어야 돼. 다른 원인.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석회 때문에도 그렇고 힘줄이 끊어져도 그렇고 어깨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어깨가 굳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50견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50견이라고 한다면 2차성. 처음 거를 1차, 두 번째 거 2차. 원인이 없으면 1차, 원인이 있으면 2차. 2차성 50견, 2차성 동결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치료가 좀 달라지죠. 아까 말씀드렸죠. 50견은 제가 치료를 꼭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안 해도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말씀드린 2차성 50견, 다른 원인이 있어서 생긴 이 50견은 치료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겠죠. 원인을 없애야지 그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겁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1차성,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50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원인이 없는 거. 그래서 이제 50세 이후, 50세 전후에서 많이 생기고, 요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생겨요. 당뇨. 이제 당뇨가 이제 만병의 근원이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죠. 그건 뭐 워낙에 다들 잘 알고 계시고, 이제 연세가 요즘 평균 수명이 높아지다 보니까 다들 이제 당뇨나 혈압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이제 변해 가는 겁니다. 그거를 아이고 나는 당뇨가 생겼어, 나는 혈압이 생겼어, 어떻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순응하시고 그 대신 잘 관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 분들 없습니다. 왜 나만 이래? 그러실 필요 없어요. 거의 다 있으세요. 주변에 물어보면 뭐 아시겠지만 뭐 꼭 이 동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강남에 사는 부자들도 다 생겨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실 필요 없고 그 대신 포기하지 마시고 관리를 꼭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뇨가 있으면 뭐 많이들 들어보셨지만 뭐 당뇨가 있으면 발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뭣도 잘해야 되고 뭣도 잘해야 되고 왜냐하면 당뇨는 우리 몸에 염증을 잘 일으킵니다. 염증을 잘 일으키고 염증이 생기면 잘 낫게 하질 않아요. 잘 낫지를 않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이 그 오십견 뭐라고 그랬어요? 유착성 관절당 염이거든요. 염증이거든요. 굶는 이유가 염증 때문에 그래요. 염증 때문에. 근데 당뇨가 있으면 염증이 잘 생기니까 당연히 이게 잘 오죠. 당뇨 있는 분들이 일반인들보다 5배나 높아요. 그리고 굉장히 특징적인 게 양쪽 어깨에 생깁니다. 양쪽 어깨. 그게 동시에 오진 않아요. 또 다행히. 동시에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한쪽이 왔다가 치료해서 한 뭐 몇 달 치료해서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반대편이 오죠. 반대편이 오면 한 몇 년 있다가 반대편이 오면 또 치료하면 또 좋아지고. 근데 이게 아주 그 공교로운 경우가 첫 번째는 그 진짜 50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니까 잘 낫어. 뭐 어디 가서 침을 맞았더니 낫고 뭐 했더니 낫고. 근데 제가 이제 저는 한의사는 아니지만 뭐 제가 한의사 선생님들 욕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물론 저는 침을 잘 모르니까 뭐 침 맞고도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정형외과도 마찬가지예요. 50견이 했다가 낫는 거는 주사 맞고 침 맞고 해서 조금 빨리 낫는 거지. 그거 안 해도 낫는다고 그랬죠?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그분들 침을 맞고 뭐 하고 해서 낫어요. 난 다음에 1, 2년 있다가 이제 왼쪽 어깨가 아픈 거죠. 아이고 이것도 50견이 왔구만. 요거 침 맞고 며칠 치료하면 나. 몇 달 치료하면 나. 근데 안타깝게도 공교롭게도 왼쪽은 그게 아니라 딴 거였던 거죠. 힘줄이 파열됐다든지 뭐 석회가 꼈다든지 이러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이게 본인 경험이라는 게 무서운 게 에이 다 필요 없어. 이거 낫는데 이것도 낫겠지. 응? 그러면서 이제 병을 키워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병원 오시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병원 온다고 해서 다 뭐 하라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특히 저희 서울 바른상병원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시면 진찰해보고 진단하고 자 요러니까 요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부담돼. 그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솔직히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은 이거 그렇다고 그러시면은 저희가 또 비용 많이 들지 않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운동하시는 방법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근데 진짜 그게 아니다. 이건 꼭 필요하다. 그런 거는 또 말씀드려서 상의하고 오세요. 절대 강요하거나 저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 어깨에 생기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려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프시면 꼭 한번 진찰 받으시고 의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 진짜 그거 맞겠네요. 저번처럼 그냥 운동하시면 나으시겠네요. 그 말씀을 꼭 확인하신 다음에 운동을 하시란 말이에요.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이 증상이 근데 이 증상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뭐 좀 움직이면 아프고 잘 안 움직이고 이 오른쪽으로 그 아픈 쪽으로 누우면은 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고 자다가 깨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다른 것도 비슷해요. 사실은 다른 어깨 질환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 증상만으로 우리 어르신들께서 본인의 저거를 그 병을 이건가 보다라고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의사들도 사실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라서 정형외과 의사 숙련된 사람들만 증상 얘기 듣고 만져보면 금방 아는 거지 의사들 중에서도 이제 어르신들 뭐 자제분들이나 친척분들 의사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전문이 다 다르잖아요. 내과 하시는 분들 뭐 방사선과 무슨 뭐 다른 피부과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이 스스로 진단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과신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다 저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안 움직여요. 누가 옆에서 움직여주려도 안 움직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증상이고. 자, 가만히 있으면 좋아져. 운동해라. 참고 운동하면 된다. 이게 사실 맞아요. 여기 정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맞는다는 거는 전제가 이게 진짜 50견이어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진짜 50견인지 아닌지는 누구만 한다? 정형외과 의사밖에 모른다. 저기
그 본인들이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이제 나눠져서 진행하는데 이때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잘 움직여져요. 50견인데도. 근데 50견이면은 안 움직인다며. 그거는 이제 초반이라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안 움직여집니다. 초반에 너무 아파요. 정말 너무 아파서 제발 좀 잠 좀 자게 해달라. 아주 심한 분들은 잠을 못 자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가 굳어요. 오히려 근데 이게 굳기 시작하면 처음보다는 좀 덜 아파요. 아프긴 아파도. 근데 굳어서 불편한 거죠. 그러다가 저절로 통증도 좋아지고 점점 이게 풀려요. 풀려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된다? 저절로 진행이 된다. 저절로. 아무것도 안 해도. 대개 평균 6개월. 6개월. 근데 문제는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말이 6개월이지 6개월 동안 아파 죽겠는데 이게 좋아진다 그러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질 건지 뭐 안 좋아지면 어떻게 뭐 누가 책임질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믿으시면 돼요. 진짜 50견이면 좋아집니다. 근데 물론 그 중에서 사람이라는 게 딱 6개월이면은 뭐 여기 땅 해가지고 뭐 1월 1일부터 아프다가 뭐 6월 30일 되면은 하나도 안 아파지고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기 진짜 좀 좋아지고 사람마다 좀 다르죠. 어떤 분은 정말 3개월 만에도 좋아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1년도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쫙 봤더니 통계적으로 봤더니 6개월 정도가 제일 많더라. 평균 기간이 6개월이더라라고 해서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나온 거고요. 당연히 빨리 좋아지는 분들은 괜찮죠. 괜찮고 뭐 6개월 정도면 저희는 그냥 괜찮다고 봐요. 근데 1년 동안 아프다. 이거는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좋아지긴 좋아질 건데 1년을 아팠는데 이게 좋아지긴 한다는데 이 문제는 생활이 안 되거든요.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개입을 좀 하게 되죠. 아이고 이거는 50견은 맞는데 우리 어르신은 좀 너무 늦게 좋아지는 것 같으니 이거는 조금 주사 좀 맞으시고 요거 이제 도수치료 좀 받고 재활도 좀 받고 하시는 게 좀 이제 삶의 질 생활하시는데 조금 편하시겠네요. 이제라고 우리가 이제 6개월이 지나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굳이 한다면 요거예요. 저희가 하는 게 안 아프게 아까 말씀드렸죠. 잠 좀 자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 좀.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것도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데 참아라 라고 하면 되죠. 참으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너무 아픈 거죠. 근데 내가 뭐 팔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잠도 자야지 이렇게 와서 이제 이 노인대 강의도 듣고 노래도 배우고 뭐도 할 텐데 이거 아파서 잠을 못 자니 나와서 다음날 낮에 생활도 이게 기력이 없고 맥이 없고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죠. 삶의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그때 안 아프게 하려야 되니까 약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주사를 놓습니다. 주사를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이 관절 속으로 정확하게 여기 바늘 들어가는 건데요. 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 이제 운동도 말씀을 드릴 건데 50견은 운동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깨가 아프면 운동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운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50견이면 운동을 해야 돼요. 세게 아파도 해야 되는데 그 진짜 50견이 아니면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방법이 다르고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50견이라고 하는 병이고, 다음 이제 석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석회가 있죠. 이거는 뭐 엑스레이 보면 누구나 알아요. 이렇게 뭐가 없어야 되는 거 여기 돌멩이 같은 게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 모식도로 보면 그림으로 보면 힘줄에 이렇게 막 송글송글 껴있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큰 덩어리로 이렇게 껴있기도 하고. 그럼 석회는 뭐냐? 돌이냐? 돌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아주 심한 분들 이제 수술을 해보면 앉아보면 돌이 아니고요. 오히려 돌 같은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문제는 돌처럼 되어 있는 석회는 절대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단단한 건 아프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왜 수술했냐? 그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힘줄이 끊어져서 수술하러 들어갔더니 돌멩이가 있어서 만져봤더니 딱딱한 거다. 그분은 힘줄이 끊어져서 아픈 거지 그 석회 때문에 아픈 게 아닙니다. 이 굉장히 아픈 이 석회는
석회성 건염, 석회화 건염 요거는 이렇게 문제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치약 같다고 해야 되나? 쭉 누르면 쭉 짜 올라와요. 아니면 치약보다는 그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공부하던 거, 국민학교 때 하던 거, 그 분필 있잖아요, 분필. 분필 가루를 좀 물에 이렇게 뭉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 쭉 가루처럼 밀가루 반죽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단단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은 석회는 왜 이게 증상이 이게 1번이에요, 1번. 아까 말씀드렸죠. 증상은 제가 아까 처음에 석회성 건염의 증상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건 일반인들도. 왜? 아픈데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동결건, 50견도 되게 아파서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픈데 그래도 그냥 아이고 이렇게 아파, 아이고 죽겠다는데 석회성 건염이 한번 제대로 오면 그냥 아파요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이 아파요, 정말. 큰일 났다. 팔이 잘려나가는 것 같고 뭔가 이거 정말 응급실에 가요, 응급실에. 너무 아프니까. 잠 못 자는 거는 뭐 둘째치고. 그래서 어깨 쪽이 갑자기 팔이 안 움직이면서 뭐 그런 분들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동결건은 움직인다고 그랬죠? 본인은 못 움직이지만 아파서 옆에서 살짝 움직이지만 아파 죽겠지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팔은 누가 좀 잡아서 부축해 주니까 팔은 좀 움직이는데 너무 아파서 너무너무 아프다. 이거는 정말 뭐가 잘못됐다. 크게 잘못됐다. 빨리 응급실 가자. 이 정도 통증은 석회성 건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하여튼 통증이 제일 중요한 증상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해요. 아까 엑스레이에서 요거 보였죠? 이게 있으면 석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있으면은 그러면 석회가 건염이고 다 치료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거는 여기 어르신들 약 한 100여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한 10명 중에 2~3명은 저게 있으세요. 그냥 본인도 몰랐던 거죠. 평생 몰랐는데 있어요. 그럼 어이구 내가 어깨가 좀 뻐근하게 아파가지고 그냥 좀 집에서 찜질하고 동네에서 물리치료만 하다 했는데 뭔가 좀 잘 안 나니까 저기 큰 병원 가서 엑스레이나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찍어볼까? 찍어봤더니 여기 나온 거예요. 어이구 여기 석회가 있네요. 나왔는데 팔 좀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혹시 많이 아프세요? 밤에 잠은 좀 주무세요? 밤에 잠은 잘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아프진 않은데 뭐 뻐근하게 아픈데 그러면은 요거를 치료해요, 안 해요? 치료 안 합니다. 이거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그거는 그 아프신 거는 석회성 건염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그냥 근육 좀 뭉치고 뭐 이래저래 해서 아프신 거지. 아까 말씀드렸죠. 석회성 건염은 어떻게 아프다? 죽을 것 같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갔는데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진 않겠지만 아이고 여기 어깨가 아프신데 여기 석회가 있네요. 이거 석회 좀 치료해야겠어요. 석회 좀 없애야겠네요. 그나마 뭐 주사나 이렇게 물리치료를 하세요라고 하면은 다행인데 저거 석회 있으니까 수술해야겠네요. 수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수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거 건드려 놓으면 더 아파요, 오히려. 잘 이렇게 자기들끼리 뭉쳐 있는데 저걸 딱 건드려 놓으면 쟤네가 썽이 나요. 그럼 진짜 석회성 건염처럼 아파지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있다고 해서 절대 수술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인 왜 생기는 거냐? 석회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10명 중에 2~3명 있지만 또 안 생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생기는 사람 더 많잖아. 왜 나만 생기는 거야? 그 원인을 보면 우리 의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그래도 여러 가지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어떤 게 제일 신빙성이 있고 제일 저기가 되냐면은 여기 어깨 힘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따 나올 건데 어깨에는 힘줄이 있어요. 여러 가지 힘줄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힘줄이 이제 회전근이라고 하는 힘줄인데 이제 곡이 잘 끊어지기도 하고 퇴행성 때문에 우리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랑 똑같아요. 어깨의 퇴행성 관절염은 실제로 어깨에도 퇴행성 관절염은 있지만 그거는 많이 안 오고 어깨의 퇴행성 관절염의 끝판은 힘줄이 끊어지는 거 그런 상황인데 어쨌건 그 힘줄이 있어요. 그 힘줄이 이렇게 살살 이제 달아가지고 연골 달리는 것처럼 달아서 끊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그 달아서 이렇게 원래는 그 세포들이 쥐가 없어져야 되는데 특이하게 이런 분들은 그 세포가 쥐가 없어야 되는 세포가 딴 걸로 변해요. 이렇게 칼슘이라고 하는 거 우리 뼈 만드는 거 있잖아요. 뼈. 우리 뼈 약하신 분들 칼슘 드시잖아요. 칼슘. 그 칼슘 같은 성분으로 변해서 그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저 석회가 칼슘 성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뼈를 이루는 성분과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뼈가 뭐 꼭 칼슘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뼈처럼 단단하진 않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혹 단단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그런 걸로 원인을 보고 있는데요. 어쨌건 다행히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는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치료는 잘 하고 있어요. 치료 결과가 좋습니다. 자, 많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많은 경우에 그냥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석회성 건염은 아이고 이거 없어지고 좋아하시니까 그냥 집에 가세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너무 아파서 죽겠으니까. 집에 가세요라고 그러면 저 욕먹고 두들겨 맞아요. 이놈의 돌팔이 새끼가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그냥 좋아진다고 집에 하라니 이게 말이 되냐. 뭐라도 좀 해라. 정말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수술합시다라고 하면 수술해요. 아파 죽겠으니까. 근데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있어도 증상이 없으면 두고 보지만 일단 너무 아플 때 급성으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너무 아플 때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약 먹고 어깨에다가 주사를 맞습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또 어깨에다 주사를 맞으면 또 금방 좋아져요. 또 이거 뭐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금방 좋아지는데 다행히 그 주사 한 방으로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 한 방으로 좋아졌는데 아직 좀 뻐근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계속 보면은 잘 안 없어지고 조금 불편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아예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먹고 주사 맞고 물리치료하고 하면 급성 증상은 좋아지시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뭔가 불편하다. 그렇게 급성 통증이 한번 정말 죽을 듯이 아픈 게 한번 아팠다가 좋아졌는데 계속 뭔가 좀 불편하다. 이분들은 정말 석회 때문에 불편한 게 맞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석회를 제거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아까 보셨듯이 초음파로 보면서 굵은 주사기를 넣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단단한 경우는 별로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단단한 거는 별로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단단한 거는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거 그 아픈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캉말캉 밀가루 반죽도 쫄깃쫄깃한 반죽이 아니라 그냥 물컹물컹한 정말 물에 우리 미음 같아요. 미음. 그러면 주사기를 얇은 건 안 되지만 좀 두꺼운 걸 넣어서 쭉 빨아들이면 쭉 빨려 나옵니다. 쭉 빨려 나와요. 주사기로. 또 하나는 그거보다는 주사기를 한번 해봤어.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반죽이 좀 질겨진 거예요. 쫄깃해지면은 주사기로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체외 충격파라고 해서 여기 이제 우리 어르신들 체외 충격파라 그 병원에서 치료 받아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모르겠지만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엄청나게 아픈 거 있어요. 체외 충격파 해보신 분? 체외 충격파 모르시나? 해보셨죠? 엄청 아프죠? 네. 그런 치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자 저렇게 석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밖에서 충격을 줘서 저걸 깨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정확한 설명은 아니고 그냥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그 체외 충격파로 거기를 자극을 시켜서 염증을 일으켜요. 일부러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염증을 일으키면 그 우리 몸에는 염증이 있으면 원래 그 면역 반응이라는 게 있어서 그 염증을 스스로 치료하려고 하는데 저런 염증은 왜 원래 치료를 안 했느냐? 그냥 그러니까 병인 거거든요. 저거를 우리 몸에서 병으로 인식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몸의 면역 체계에서는. 응? 근데 얘를 자극을 해서 새로운 염증을 딱 일으키니까 이제 자고 있는 놈도 깨우는 거죠. 야,
여기 뭐 일 났으니까 너 일어나서 뭐 일 좀 해. 딱 부터 이게 웬일이야?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저기 석회도 있고 염증도 있네. 그래서 그 면역 체계가 그 활성화가 돼서 그 충격파로 일부러 만들어준 염증을 없애면서 원래 있던 염증까지 없애주는 이제 그런 작용인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저 돌덩을 깨는 거예요라고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건 그걸로 또 충격파를 없애는 경우도 있고 여기까지가 아주 결과가 좋아요. 이것만으로도. 그래서 사실은 석회화 건염의 치료는 수술이 1순위가 아니에요. 아무리 아파도 수술이 1순위가 아니고 여기까지 워낙에 여기 수술 안 해도 결과가 좋으니까. 근데 뭐 사람들이 다 그런 분들만 있으면 좋은데 꼭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기 걸려도 딴 분들은 그냥 약 안 먹고 그냥 하룻밤 쉬면은 낫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면역도 약하고 그러니까 좀 몸도 약하시고 한 일주일, 2주일 가고 어디 상처가 나도 금세 뭐 씻은 듯이 흉터도 없이 낫는 분들이 있지만 조금만 쌍해도 막 썩나고 막 흉터 남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것처럼 간혹 잘 안 낫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도 계속 불편하고 또 재발되고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수술을 합니다. 수술은 이제 관절 내시경이라고 해서 요즘 뭐 정형외과 수술은 다 째지 않고 구멍만 뚫고 내시경을 하니까 들어가서 긁어내면 돼요. 그래서 긁어내고 치료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래 가요. 수술을 해도 왜냐면 건드려 놨으니까 안에서 또 썽이 나가지고 좀 오래 가는데 그래도 결과는 좋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가 1차 치료. 안 되면 여기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두꺼운 주사기를 여기 주사기거든요. 요만큼이 석회고 요걸 이렇게 넣어서 이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렇게 석회가 있던 게 여기 뽀얗게 석회가 있던 게 여기 보면 없어졌어요. 이렇게 잘 없어져요. 이게 체외 충격파. 저거 엄청 아픕니다. 저도 아픈 데가 있어서 좀 치료받다가 중간에 끝까지 못하고 그만뒀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사실 처방을 내면서도 되게 조금 좀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 아픈 치료를 어떻게 받으실까. 근데 또 이게 또 통증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거 뭐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건 이렇게 밖에서 치료하는 거. 이게 사실은 제일 안전하고 좋죠. 주사 바늘도 결국은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몸 속으로 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체외, 밖에서 충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상처도 안 나고 사실은 이걸로 치료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던 석회가 이렇게 없어지죠. 물론 한 번에 없어지진 않습니다. 체외 충격파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없어지진 않고 한 3번에서 한 5번 정도? 한 5번 정도는 해야지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수술입니다. 이렇게 내시경 카메라로 보면서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볼록 퐁 찌르면 뽕냥 하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빨아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하는데 회전근개 질환. 이게 여기가 이제 요게 이제 우리 실제 사람 몸속에 이제 우리 시체 가지고 해부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데 이렇게 덮고 있죠. 덮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어깨고 여기가 이제 팔로 내려오는 거예요. 팔 여기가 몸통이고 그래서 요렇게 덮고 있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이제 그 어깨 회전 운동을 조절해 준다고 해서 회전근이고 개는 뭐냐 개 멍멍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덮개 있죠. 덮개. 덮개 할 때의 개예요. 그래서 회전근인데 뼈를 덮는다라고 해서 회전근개라고 하고요. 요 힘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깨에서 제일 많이 다치고 제일 많은 병이에요. 사실은 결국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목이었는데 어깨가 아프면 다 50견이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50견보다 이게 훨씬 많아요. 사실은 거의 어깨 아프시면 거의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회전근개 질환이
어깨가 무릎으로 치면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무릎으로 치면. 우리가 무릎도 많이 걸으면서 이제 쓰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연골이 닳고 다 하잖아요. 팔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많이 쓰면 좀 무거운 것도 들고 뭐 탄장에 뭐도 꺼내고 이런 거를 이제 평생 하시다 보면 이 팔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요 위랑 닿거든요, 이렇게. 위에랑 닿아요. 여기에도 이렇게 뼈가 있는데 얘랑 계속 닿으면서 쓸리고 하다가 닳고 하다가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과사용에 의한 병이다. 그래서 이제 어깨의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고, 그런데 주로 요 힘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끊어져요. 요렇게. 요게 회전근이거든요. 요게. 이렇게 덮고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똑 떨어지죠. 똑 떨어졌어요. 자, 이게 회전근이고요. 요만큼이 떨어진 거예요. 요게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끊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저기 끊어지는 게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어깨 아프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고 하고 해서 하면 아이고 엑스레이도 보고 하면은 아무래도 힘줄이 끊어진 것 같네요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뭐 다친 적이 없는데 힘줄이 왜 끊어져? 넘어진 적도 없고 뭐 똑한 적도 없는데 힘줄이 끊어져. 이 회전근은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뚝 끊어지지 않아요, 절대. 슬슬 하니까 뭐 힘줄이 끊어졌다고 뭐 잘 모르죠. 당연히 몰라요. 퇴행성 변화기 때문에. 물론 한 환자의 한 100명 중에 한 대여섯 명은 특히 젊은 분들은 막 등산 같은 거 막 내려오다가 내리막길 확 내려오다가 펑 넘어져가지고 어깨로 뚝 넘어지면 정말 뚝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근데 회전근 끊어지는 거, 회전근 파열 그렇게 급성으로 외상으로 끊어지는 경우는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 다 퇴행성 변화로 끊어진다라는 거고요. 자, 힘줄 파열은 어떻게 아픈가요? 증상으로는 제가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아픈 거는 구별할 수 없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어때요? 팔이 올라가요. 팔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저 팔을 놓으면 팔이 뚝 떨어지거든요. 옆에서 올리는데 힘줄이 끊어진 데는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그 힘줄이 이렇게 팔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못 잡아주니까 뚝 떨어져요. 자, 그러면 힘줄 끊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딱 놓으면 뚝 떨어지는 사람만 힘줄이 끊어진 거냐?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천천히 끊어진 사람들은 힘줄이 없어도 팔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힘줄이 끊어졌습니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넘어진 적도 없는데 왜 힘줄이 끊어지냐? 자, 팔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힘줄이 몇 끊어져? 근데 다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 팔을 올리는 게 그 힘줄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근육이 또 팔을 올려주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어쨌건. 네, 아까 결국은 중요한 내용은 팔이 떨어지냐 올라가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십견이랑 이거랑 구별하는 거. 모십견은 팔이 절대 안 올라간다. 회전근 다른 이 퇴행성 질환, 회전근개 파열 이런 거는 팔이 올라간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자, 외상에서 저기 하고 힘줄이 약해서 퇴행성. 이거는 별로 없다고 그랬죠? 대개는 요 뼈, 이제 견봉이라고 하는 뼈인데 요 뼈가 이렇게 날카롭게 돼가지고 여기에 긁혀서 이제 힘줄이 끊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도 있죠. 무거운 거 들다가 뜨끔했어.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라고 해서 이제 오면은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힘줄이 끊어졌어. 이건 외상이야. 응? 왜냐면 요즘 보험들 때문에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셔서 다쳐가지고 저기 끊어져야지 보험을 탄다고 해서 이제 이거를 외상으로 해주세요 그러는데 이거 외상이 아니고요 질병이에요.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로 내가 이거 들다가 끊어졌는데 그런 분들은 뭐냐 이미 힘줄이 많이 약해진 거죠. 엄청 약해져서 간당 끊어질랑 말랑 하고 있는데 툭 끊어진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이제 억울하지만 안타깝지만 외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건 힘줄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거운 걸 들고 힘줄이 왜 약해지냐? 과다하게 많이 사용해서 약해진 거를 이게 그러다가 이제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팔을 못 드나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못 들 수도 있고 들 수도 있고. 근데 못 드는 거는 이제 자기가 못 드는 거예요. 자기가 못 드는 거. 남이 들면 다 들려요. 근데 50견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이 들어도 안 올라가요. 절대. 자, 요겁니다. 한 번에 끊어진 분은 일시적으로 처음에 팔을 못 들어요. 그런 분들도 남이 올려주면 들고, 시간이 지나면 팔이 당연히 올라가고, 힘줄이 끊어져도 처음부터 팔을 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팔을 들고 안 들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50견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이 들 때 들 수 있느냐, 남이 들어줄 때 그것만 중요해요. 그거면 들 수 있으면 50견이 아니고 들 수 없으면 50견이고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팔을 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끊어지는 것도 당연히 조금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완전히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건 오른쪽 어깨고 이거 왼쪽 어깨인데 끊어져서 자기 자리에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힘줄 파열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오래되면 이 힘줄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쭉 끌려가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힘줄 파열이 이게. 그래서 힘줄 파열 같은 경우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렇게 많이 끊어진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깨가 아파서 왔는데 그랬죠? 자, 이게 50견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치료하면 도움이 되고 안 해도 낫고. 근데 이런 거는 치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심하면 수술까지 해야 돼요. 근데 수술을 그럼 꼭 해야 되는 거냐? 이론적으로는 꼭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죠. 내가 뭐 이제는 뭐 손주도 다 커서 손주 볼 일도 없고 이렇게 슬금슬금 교회나 나오고 어디 경로당이나 가서 저기 하면 되고 집에서 그냥 밥이랑 밥 해먹고 설거지만 하면 되는데 아프긴 아픈데 뭐 그렇게 못 견딜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한번 와봤는데 검사해봤더니 힘줄이 이래. 아유, 이거 수술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수술을 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는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우리는 의사들이 뭐 제 의견, 제 가치관 뭐 의사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거 정답은 아니지만 제 의견은 그래요. 수술을 왜 해요? 수술은 우리 어르신들 환자분들 좋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지라고. 살기 편하라고. 그렇죠? 이거는 암이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수술 안 한다고 돌아가시진 않거든요. 조금 불편하거나 말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환자분들이 얼마나 불편하냐. 이것 때문에 정말 너무 아프고, 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저게 끊어져 있으면 힘이 좀 약해지거든요.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팔 힘은 좀 떨어지는데 그 팔 힘 떨어진 게 내 일상생활에 얼마나 불편한 거냐 이거죠. 아이고 좀 이 정도는 불편하지만 살만해요. 그런 분들은 뭐하러 수술해요? 수술할 필요 없어요. MRI 이제 아파서 MRI 찍으라고 찍었더니 어이구 보세요 여기 힘줄 끊어졌네요. 당장 수술하셔야겠네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힘줄은 끊어졌는데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어머님 요즘 어떻게 생활하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요즘 얼마나 불편하세요? 다 물어보고 그러면은 이 정도는 수술하지 말고 그냥 잘 두고 보면서 더 나빠지는지 안 나빠지는지만 보고 그냥 치료를 합시다. 왜? 저거 수술하면 되게 아파요. 되게 아픕니다. 되게 아프고 엄청 오래 걸려요. 다시 돌아오려면 한 3개월 걸려요. 3개월 동안 엄청 고생해야 돼요. 막 이렇게 이런 거 깁스 같은 거 보조기라고 하는데 그거를 차고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어떤 우리가 당연히 돈도 들고 비용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해서 좋아지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지금 많이 불편하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힘줄 파열이 있어서 수술이 필요한 병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우리 환자분 각자에 따라 똑같은 MRI, 똑같은 나이, 똑같은 MRI지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원 오면 의사가 왕이 아니에요. 의사 말대로 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고요. 의사는 일단 기본적인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다. 나는 어떤데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의사 말 다 의심하고 다 듣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러이러하니 서로 이제 의견을 주고받으라는 얘기죠. 이제 요즘 의사들은 그래요. 옛날에는 이거 해. 아니면 가. 이랬는데 요즘 그런 의사들은 별로 없거든요. 다 상황이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좀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좀 더 얘기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혹시 병원 가실 일이 있으시면 꼭 의사들과 잘 얘기하고 하시면서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고려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찢어졌다고 다 수술하냐, 아까 뼈가 자라서 힘줄을 끊어 먹는데 그래서 뼈만 갈아내는 수술도 있거든요. 뼈가 자랐다고, 뼈가 엄청 튀어나왔다고 수술을 하느냐,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은 어디에 있다? 환자한테 있다. 정답은 환자 체계도 없고 MRI도 없고 저 검사한 거 아무것도 없고 정답은 환자분한테 있어요. 환자분한테. 수술 안 하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만 조절하고 어깨 굳지 않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50견 있는데 힘줄이 끊어진 것 때문에 관절이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힘줄 끊어진 걸 수술 못했어. 어떻게 여러 가지 사용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잘 안 쓰면 이렇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굳지 않게 운동하고 그리고 근력도 아까 힘 빠진다고 그랬죠. 힘줄 끊어지면 힘은 어쩔 수 없이 빠지지만 더 빠지지 않도록 더 많이 빠지지 않도록 근력 운동, 근육 운동해서 힘을 좀 키우자. 라는 거죠. 이게 문제죠, 이게. 이렇게 끊어진 걸 놔두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육이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 활동량이 많지 않은 분들은 놔두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그런 분들한테는 또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리죠. 아무리 말씀하셔도 다 거기에 맞춰드릴 수만은 없어요. 왜냐면 원칙이란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시지만 활동이 많으신 분들, 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평소에 건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해서 잘 하는 게 시간 투자해서 훨씬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이분은 수술하는 게 이롭겠다. 훨씬 더 낫겠다. 이 정도 분들은 그냥 놔두고 좀 보자. 그래서 정답은 어디에 있다? 환자한테 있다. 그거를 저희가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째고 했는데요. 요즘은 하나도 안 째요. 이렇게 다 이제 내시경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잘 치료하면 다 돼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이게 회복 기간이 좀 걸리지만 정말 거의 90% 이상 옛날 아프기 전처럼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이고 좋아지겠거니 당연히 이거 50견인가 보다. 어디서 인터넷에서 봤는데 누가 그러는데 옆에 누가 그러는데 이거 치료 안 해도 사는데 아니면 저기서 침 맞으면 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50견이 아닌 어깨 질환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꼭 한번 진료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무조건 수술한다. 이런 병원 가시면 안 되고 무조건 수술하는 거 없어요. 저희도 수술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해보고 안 되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한다. 그게 제일 원칙이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첫 질문 중년의 어깨가 아프면 50견이다?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 이거는 맞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끝났고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무릎 다음에 이제 어깨가 아마 이제 제가 봐도 그래요. 관절 파트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무릎 환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어깨 아프신 분들 많으신데 여러 이제 병원을 너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병원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사들과 그냥 면담이라도 와서 정확하게 현재 상태를 알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지 운동을 하건 뭘 하건 하셔야지 그냥 특히 어깨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하시고 옆에 주변 분들끼리 상의하시고 하시다가 방치가 돼서
호미로 막고 가래로 막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깨 운동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어깨 운동. 이거는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뭐 50견이건 힘줄이건 다 해도 돼요. 아까 50견은 무조건 운동해야 되지만 힘줄 파열은 운동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힘줄 파열 환자도 할 수 있는, 해도 되는 아주 간단한 운동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안 아프신 분들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면 엄청 좋아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교과서에서도 나왔는데 시계추 운동이라고 합니다. 시계추 운동, 진자 운동, 시계추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한 팔로만 할게요. 한 팔로만. 자, 이렇게 힘드세요. 이렇게. 자, 요령은 뭐냐? 팔꿈치가 구부러지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팔 무게를 느끼면서 이렇게 우리 시계 똑딱똑딱 하잖아요. 똑딱똑딱. 여기서 포인트는 아까 팔꿈치 움직이지 말고 팔 무게를 흔들고 다 주의할 점. 팔이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90도. 땅이랑 평행하게 딱 거기까지만 올라가시고요. 자, 요거 이렇게도 하시고. 자, 앞뒤로 했으니까 또 어디로 해야겠어요? 어디로? 자, 옆으로. 자, 옆으로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뻣뻣하게 쓰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허리 구부리세요. 다리 펴고. 그럼 여기 공간이 넓어지죠? 이렇게.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이거 몸 흔들지 마시고 팔의 무게를 느끼고. 그래서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이 돌려요. 이렇게. 엉덩이 줄 쭉 빼세요. 이렇게. 돌려. 자, 반대로. 자, 이렇게. 자, 위로 하시면 안 돼. 위로 하시면 안 돼. 이거 안 돼요. 우리 공원 가면은 이거 있잖아요. 공원 가면 이거 돌리는 거.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50견 환자들만 하는 거예요. 50견 환자. 힘줄 끊어진 사람들이 이거 하면은 조금 끊어진 분들이 더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고 싶은 분들은 병원에 꼭 오셔가지고 진찰해보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이거 해도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어깨 아프다고 이거 하시면 그냥 조금 끊어진 분들이 많이 끊어져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원 가셔가지고 이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하시고